저희는 대구 지역에 있는 그 엔지니어랑 이제 디자인 리서처,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제목이 현실적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제가 그 전공이 제품 디자인인데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엔지니어, 사장님,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과를 나와서 아니면 시각 디자인이라는 이름하에 그 과를 나와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 디자인 발표에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이 리서치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를 현실적으로 고민했고, 그래서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관련 장소적 니즈를 발굴하는 이런 아주 딱딱한, 여기에 맞지 않는 제목을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감성적으로? 제가 최근에 그 나가수에 푹 빠져 있는데 딴 거보다 얼마 전에 임재범이 나와서 이 노래를 했을 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말 옛 첫사랑도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남편 몰래 막 울기도 했었는데요. 왜 임재범이 너를 위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가슴이 미어졌냐면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 약을 먹고 어떤 여자를 떠나보낸 그 심정이 너무나 느껴졌기 때문이죠. 감정이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제가 1990년대 중반에 브라운관 TV를 디자인할 당시 다음에는 TV가 벽에 붙는데요. 그러면 제품 디자인과를 나온 저로서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까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근데 지금까지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행이긴 한데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 방법이 나온 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5년 정도 모 전자회사에서 핸드폰 디자인한 후배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묻습니다. 어제 내내 밤새도록 울었다. 앞으로 뭘 먹고 살까요? 왜냐면 모 전자의 핸드폰 디자이너는 밤새도록 2D, 3D 렌더링을 그리고 앉아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이 리서치를 하면서 엔지니어들에게 희망을, 디자이너들에게 희망을, 굉장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하려고 했는데도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디자이너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심정에서 디자이너가 과연 정말 잠재적 니즈를 발굴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 팀은 미친듯이 리서치를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도 만나보고요. 또 기저귀 가는 아줌마도 만나보고요. 리서치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용 자료도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속에 폴더를 만들어 놓고 동영상을 찍은 거라든지 리서치 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유를 할 테니까 나중에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의 목적은 굉장히 서비스 디자인하고는 맞지 않는 올드한 세대일 것 같은 제품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를 위한 새로운 혁신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구체적인 툴을 정말 체험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팀 이름도 지어보고요. 시키는 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고요. 그 다음에 K456에 저는 유성호 과장님이 이렇게 멋진 일을 하시기에 저는 무조건 참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서포트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학자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저희도 D자가 마음에 들어서 4D를 이용해서 Discover, Define, Develop, Deliver를 했습니다. 근데 딜리버 쪽에 좀 가니까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사실은 5월달에 노는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티베이션, 저희는 두 사람을 주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로봇 개발자의 고민과 한숨이 들려옵니다. 왼쪽에는 주위에 있는 동생인데 어느 아기 엄마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느 로봇 개발자의 고민하면서 로봇이라고 하면, 왜냐면 대구가 특화로 로봇과 의료기기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로봇이라 하면 정말 똑똑해야지, 지능이 좋아야지 라는 식으로 좀 복잡해져야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개발자는 아로라는 교육용 로봇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회사 내에서 자기가 정말 창조적으로 일하고 싶은 게 안 이루어져서 로봇팔 기술만 똑 떼가지고 자기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이 로봇팔이 잘 돌아가려면요, 무조건 6가지 모션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NC로 깎는데 거의 그 조나단 아이브가 하는 유니바디를 합니다. 알루미늄을 다 통째로 깎고요. 그래서 저 가격이 DSLR용으로 만든 저 가격이 한 대당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돈이 없어요. 근데도 계속 주장합니다. 엔지니어로서 자존심 있다는 거죠.
왜 그 회사에서 나왔냐고 하면 영업맨들이 나가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대 팔아놓고 치우는 게 지금 현재 시대의 로봇의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로봇을 개발하고 싶대요. 근데 3천만 원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렇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요. 그 다음에 다른 편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사용자들이 뭡니까? 그냥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남겨두고 싶대요. 이렇게 예쁜 모습, 갑자기 옹알이 하는 모습을 남겨주고 싶대요. 근데 찍다 보면 없어지고 애는 똥을 싸고 갑자기 물이 넘치고, 그래서 실제로 애를 찍다 보면 사실은 또 엄마 아빠가 없대요. 그냥 나중에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 애만 덜렁 이렇게 있는 사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은 그 개발자와 그 애기 엄마를 대비시켜 봤을 때 동영상 촬영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그 갭을 과연 메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디자이너라는 확신이 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또 스마트폰 영화 찍기라는 이슈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장사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디스카버로 가면 저희가 유저씬으로 해서 정말 저희가 리서치 할 때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리서치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리고 하니까 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그 다이어리에 끼워서 촬영도 해보고요. 그 대신 이제 스마트폰이 휴대하기 편하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퍼소나 시트라는 것도 저는 페르소나인 줄 알았더니 저기 타임블리스 오시는 퍼소나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발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퍼소나 시트도 만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전이 맵도요. 자세히 보시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넘쳐납니다. 특히 엔지니어도요.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사실은 디자이너도 재밌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북대 학교 4학년에 있는 소프트웨어 하는 애도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미래 영화를 본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좀 그 단서를 잡은 게 촬영 중에 언제나 돌발 상황이 벌어지더라 라는 측면에서 좀 근데 사실은 커스터머 전이 할 때요. 저희가 나는 애기 엄마다 애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한번 이렇게 커스터머 전이 맵을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거기 참여한 사람은 애가 아무도 없는 총각 처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상을 해서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디자이너가 디자인할 때 상상을 해서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그 인덱스 인터뷰를 하거나 옵저베이션 했을 때 얼마나 결과가 다른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서브 디자인 리서치를 하면서 정말 디자이너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이런 디자인 방법론이 실제로 디자인하는 사람에게도 정말 필요하구나를 느꼈습니다. D5 부분에 가면 이제 옵저베이션 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정말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재밌게 저희가 상상하던 거랑 좀 다른 부분들이 애들이 그냥 바로 물고 빠는 거라든지 엄마가 계속 반짝반짝 얘기를 하지 동영상을 별로 안 찍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인터뷰에서 정말 다르더라고요. 엄마들은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신이 다른데 사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은 그냥 아기의 아름다운 모습, 기억하고 싶은 모습을 남겨두는 것에 포커스를 뒀었는데 막상 이 아기 엄마는 똥 싼 거를 찍어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영상을 보낸답니다. 왜냐면 이렇게 많이 알고 애를 정말 케어를 잘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 똥 색깔만 봐도 이게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병원까지도 그 기저귀를 가지고 갔답니다. 근데 병원에서 아주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애기 엄마가 쓴 방법은 뭐냐면 그래도 경험이 많은 엄마한테 이 변의 색깔을 통해서 아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게끔 활용을 한대요. 자, 그러면 그 엔지니어는 로봇 쪽에서만 R&D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료기기 쪽에도 살짝 가가지고 이런 의료 스마트폰 서비스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도 좀 먹고 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아주 좀 긍정적인 걸 발견했고요. 스마트폰 시장상 이런 거는 대충 하시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리서치도 했고요. 그러니까 모바일 슈팅 디바이스에서 필요한 것들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리서치도 했습니다. 컬처럴 프로브. 그 다음에 그 최수진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세그웨이 디자인 개발에 좀 참여를 하셨던 분인데 마침 그 경북 지역 근처에 계셨었어요. 신시내티대 교수님인데 델파이 기법을 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하시는 분이 포스 있으신 분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는 많이 배우게 됐죠. 결국 아주 하이테크한 제품에서는
그 소비자나 사용자의 디자이어를 바라라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나중에 미국 쪽에 그쪽 회사도 좀 소개시켜 주신다는 그런 것도 좀 연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블루프린트도 좀 하라 그래서 전혀 저희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S전자에 있는 스마트폰 디자이너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까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품 디자인 출신이지만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업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컨셉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디자이너한테 시키고 엔지니어한테 시켰어요. 컨셉 시트를 만드는 것은 디자이너의 시각은 여자들이 많이 촬영한다, 셀카를 많이 촬영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은 나는 앞으로 저렇게 거대한 로봇을 스마트폰으로 조종하겠어요.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쭉 가다가 결론적으로 두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아주 대조적인 결과가 있어요. 왼쪽은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을 어떻게 하세요? 디자이너들한테 하라 그러니까 카드 모드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3천만 원을 쓰고 그냥 그 디자인을 하다가 스마트폰을 붙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웃겨. 이 엔지니어가 이걸 보고 아주 허탈한 웃음을 짓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엔지니어한테 라인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싼 것도 만들고 비싼 것도 만들어서 사업을 하지 말아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이너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많을 것 같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6만 원씩 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든 디자인 라이벌들한테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